대만은 난리도 아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쪽 태극기 모독하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뭔 방역을 잘해.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이야기 하셨죠. 방역에 경험이 없다 보니 지금 때려 맞기 바쁘다 보니 확진자 숫자는 줄었을지 모르나 이게 한 달 만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배가 막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한국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 대만은 막 확진자 집에 술병 집어 던지고 의료진한테 흉기 휘두르고 그러니까 이게 방역은 대한민국처럼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상 방역이라 할 것 없이 그냥 나라의 문을 때려 잠근 상태에서 확진자가 생기니까 동네에 너 때문이야 이 새끼 하고 막 난동 부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 확진자가 생기게 된 계기 자체가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그 조종을 끝나고 이제 그 대만에 귀국을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보통 이제 2주를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PCR 검사를 하고 3일만 자가 격리를 하면 그냥 해제가 된대요. 그래서 그 조종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그러니까 그 3일 이후에 이제 그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뜨리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또 슈퍼 전파자였어. 예, 예.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를 국가가 키운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14일이라는 그 기간만 지켰어도 사실 이런 대만이 이런 방식으로까지는 안 퍼졌을 텐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한 사람이 지금 대만 전체에 굉장히 큰 위험을 불러오고 있는 거죠. 근데 대만은 좀 우리가 뭐 좀 특이한 현상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우선은 지난 뉴스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다가 아주 긴급하게 백신을 공급했다라는 얘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거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딱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죠. 오키나와 생각하게 되면은 오키나와하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110km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그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중국과 일본, 중국과 미국의 거의 전쟁 발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만 부분에 대해서도 대만이 최대 반도체 또 공급하는 곳이잖아요. 걔네가 공급을 그렇게 하는 건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대만 국민들의 반응 보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공통점이 있죠. 일본한테 1945년도까지 50년간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대만 애들은 우리가 비판하게 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왜 그러냐? 걔네는 역사 자체가 계속 무슨 뭐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니 일본이니 청나라니 계속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들한테 가장 잘해준 놈이 그냥 제일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엄청나게 호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좋아 대만한테 그럼 백신이 그렇게 갔다 과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해결이 되냐 안 된다. 일본하고 지금 똑같아요. 보시면요 첫 번째 대만의 IT 인프라가 과연 접종 예약이 가능한 수준일까 이 부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민간 위탁기관이나 접종센터가 준비가 됐을까?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독감 백신 시스템이 그렇게 마련돼 있을까? 아무리 백신을 공급해도 사실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오랫동안 저렇게 갈 것이다 예상이 되는 거죠. 방역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방역을 했던 그 시스템이 백신 접종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는 101만 회분이 들어왔거든요. 미국에서 배송된 것 중에 역사상 가장 빠른 거래. 그게 미국에서 배송된 것 중에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 얀센 백신. 근데 미국이 지금 대만한테 75만 회분을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질이들이 있잖아요. 야, 한국한테는 55만 회분 주고 대만한테는 75만 회분 줬으니까 대만이 더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질 떨어지는 국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봐도 그 얀센이잖아요. 75만 분이면 나누기 2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100만 원. 아니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한국은 방역을 잘한 데다가 국경을 봉쇄한 적도 없는 데다가 실제로 계획표에 맞게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만은 1년 넘게 나라를 때려 맞고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태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확진자가 막 발생하니까 이때서야 부랴부랴 아이고 방역 후진국 니들 이거라도 갖다 써라. 대만 인구가 한 우리나라 인구의 반 조금 더 못 돼요. 네. 한 2,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5만 회분 주면 누구 코에 바릅니까 그거를. 근데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거든.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방역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백신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그냥 문만 때려 잠그고 있다가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사실 이게- 이게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게 대만 자체가 섬나라기 때문에 정말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정말로 대만이 문을 잠궈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안 돼요. 대만에게 문을 잠궈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런 꼭 백신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이 받았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 거냐. 저는 사실 이런 것도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갖다 줬을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폐기 처분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일본이 우리나라랑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약 접종을 받잖아요. 걔네들 백신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받는데 그걸 지자체가 또 능력이 없어서 외주를 줬어요. 기업 회사에다가. 근데 외주를 준 그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외국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100번, 1000번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가짜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 가지고 이제 의료 인력이 대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일본의 백신이 갖고는 있는데 접종으로 이어지질 못해갖고 아. 유효 기간이 그냥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버릴 가능성이 지금 3개월만 더 있으면은 버려지는 백신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만에 갖다 버린 아 거예요. 근데 이야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고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김기현 페이스북을 한번 볼게요. 지난 주말에 되게 이게 굉장히 히트였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불신하면서 김기현이 국민이 실험용 쥐냐이던 사람이 백신 맞으러 가셨습니다. 이럴 거면 있잖아요. 사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방역 엄청 하고 있다가 결국은 백신 맞으러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널려 있는 거지. 얘들만 그래? 기자들은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저런 것도 상당히 신기한 현상인데요. 조중동에 갑자기 스탠스 바꾸면서 입장 바꾸기를 들어갔는데 국짐 애들도 저렇게 움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이 한꺼번에 그렇게 돌아서는데 동일하게 같이 돌아서 버릴 수가 있겠는가? 뭐 스스로 뭐 쥐새끼냐 뭐 실험용 모르모토냐고 했는데 스스로 쥐새끼 인증하면서까지도 저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 쟤네들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 생각해보니까 같아. 쥐새끼 인정해버린 거네. 네. 실험용 쥐라는 거 인정해버린 거네. 이 MB의 후예들 진짜. 근데 성질 같아서는 진짜 저런 것들한테 백신이라고 말만 하고 그냥 물 주사 놔주고 싶지만,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꼴보기 싫고 제일 미운 사람부터 챙겨야지 내가 안전해지는 게 방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저 꼴보기 싫은 쥐새끼한테도 일단 백신은 주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관련해서는 홍준표 씨가 지금 페이스북 썼다가 나중에 내렸던데 권영진하고 홍준표 사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권영진 대구시장한테 중대한 백신 사기 의혹, 국고 손실죄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 요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튀려고 무리한 짓 했으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게 백신 사기 사건 의혹은 대만 일본 뉴스에서도 보도될 만큼 국제적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쭉 하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건이 아닌 중대한 백신 사기 의혹 사건입니다. 이런 점을 명명백백히 밝혀 대구시장에 한 점 모혹이 없도록 해야 함이 올바른 시장 운영입니다 하면서 권영진은 지금 억울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백신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걸 주도했던 단체가 메디시티 협의회, 여기에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바로 그런 단체거든요. 한 1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백신을 사기 위해서 예산 20억 원을 편성까지 한 상황이면 예. 나는 피해자다 코스프레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윤석열 장모가 똑같은 거잖아. 내가 주도했으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니까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은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억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최고 그 권위자로서 이걸 사인을 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걸 몰랐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우선, 지금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구 의료단체 메디시티 협의회라는 곳이 이게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대구시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라는 점에서 얘네들의 잘못이다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공식 입장이 나왔거든요. 대구시에서 대구 의료계의 선의를 훼손하지 말라.
대구 의료계의 선의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의 선의를 훼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아이의 잘못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라 이러면 그럼 그 부모 누군데 관리 감독하는 사람 누군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구시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마차님 얘기하신 대로요. 지금 20억이 예산 편성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어요. 이거. 20억 예산 편성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지방자치법에 따르게 되면 대구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그럼 예산 편성을 허투루 했다는 거냐 이거죠. 그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관리 감독하니까 예산 편성까지 했다는 점에 있어서 대구시장인 권영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원짜리 한 장 돈 나간 건 없다라는 말도 했어요. 무슨 윤석열인 줄 알았어. 10원짜리 한 장 피 안 줬다? 10원짜리 한 장 돈 나간 거 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지. 세무부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구에서 일부 돈 지원했는데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나갔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국정조사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해가지고 백신 55만의 분 미국이 준다고 해서 에이 너도 하다가 상대방 성의 생각해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요거를 무슨 백신 외교 실패했네 만에 막 엄청 비판하던 이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게 시도됐었고 올해 대구 쪽에서는 아예 보도도 하고 있었어요. 대구가 따로 화이자 백신 가지고 온다. 그 짓 하다가 지금 거의 쫄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수준이 이렇다. 실험용 쥐가 된 우리 김기현 씨 입장 생각해 보면 그거 기다리고 계셨나요? 대구가 한 3천만 회분 화이자 백신 얻어올 걸 알고 난 그것 맞을래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황교안이 대구만 빼고 딴 데 준다고 한 것도 이거 생각하고 대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 대통령 말씀으로 대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